끔찍한 냄새 때문에 도망쳤던 음식을 마침내 사랑하게 된 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덴마크 모녀가 있습니다. 후각 과민증 때문에 청국장과 몇 달간 치열한 전쟁을 벌인 코펜하겐 미슐랭 셰프 가문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딸아, 너 정신 나갔니? 집안 망신이야. 끝까지 발효 음식을 반대했던 엄마는 결국 딸이 만든 의문의 리소토 한 입을 계기로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한 딸이 단 하룻밤 만에 보여준 반응은 그녀 자신도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몇 주 후에는 오히려 미슐랭 투스타 셰프가 먼저 깜짝 놀랄 한국행을 제안해왔다고 합니다. 평생 정제된 음식만 고집했던 완벽주의 셰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냄새 하나로 시작된 모녀의 기적 같은 화해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아 니센이에요. 구토까지 하며 도망쳤던 그 냄새가 제 인생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24살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 집은 정말 특별했어요. 엄마인 마르타 니센은 미슐랭 투스타 셰프로 코펜하겐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노르딕 퓨어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 식탁은 다른 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아, 우리 집안은 정제된 음식만 먹는 거야. 집에는 바질의 깔끔한 향, 레몬의 상큼함, 그리고 엄마가 직접 기른 허브들의 은은한 향기만 났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각 과민증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조금만 자극적인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구역질이 났어요. 마늘이나 양파도 날 것으로는 절대 못 맡았고 치즈도 체다나 모차렐라 같은 순한 것만 가능했습니다. 5살 때였나요? 할머니 댁에서 김치를 처음 봤는데 냄새만 맡고도 기절할 뻔했어요. 엄마가 급하게 저를 안고 나오시면서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에밀리아한테 독이야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엄마는 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신료나 발효 음식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고추나 후추만 살짝 뿌려도 재채기가 연달아 나오고 치즈도 까망베르나 로크포르 같은 건 냄새만 맡아도 기절 직전까지 갔거든요. 엄마는 이런 제 상태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도 저희 집 음식은 특별했어요. 아이들이 와, 에밀리안의 집은 진짜 레스토랑 같다고 감탄할 정도였거든요. 12살 때부터는 엄마와 함께 유럽 곳곳의 미슐랭 레스토랑을 다니며 맛을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대학에서는 국제 요리학을 전공했어요. 코펜하겐 요리학교에서 엄마만큼 유명한 셰프가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교수님들도 에밀리아는 천부적인 미각을 가졌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학 3년 때 제 인생이 바뀔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세계 발효 음식의 이해라는 수업이었는데 교수님이 각국의 발효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독일의 사워크라우트, 일본의 미소, 그리고 한국의 김치와 청국장까지요. 발효는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요리법입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음식의 맛과 영양을 극대화하는 거죠. 교수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발효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청국장까지 모든 음식이 자연 발효로 만들어져요. 화학 조미료 없이도 깊고 복합적인 맛을 낼 수 있는 비결이죠. 그때 옆자리에 앉은 교환학생 지민이가 말했어요. 에밀리아, 너도 한국 와봐. 우리 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 지민이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는데 항상 도시락을 싸와서 먹곤 했거든요. 어느 날 지민이가 김치볶음밥을 가져왔는데 냄새를 맡는 순간 제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예전보다 덜 자극적인데? 지민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거 우리 엄마가 외국인용으로 만들어준 거야. 김치도 덜 발효시키고 마늘도 적게 넣었어.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발효도 정도가 있구나. 제가 못 견뎠던 건 너무 강하게 발효된 것들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한국 요리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지민이를 통해 한국 요리 다큐멘터리도 보고 한국 셰프들의 요리 프로그램도 찾아봤어요. 특히 자연 그대로의 맛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졸업하고 나니 뭔가 허전했어요. 엄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제만의 요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말했어요. 에밀리아,
진짜 한국 와봐. 내가 찾는 자연스러운 맛이 뭔지 알게 될 거야. 내가 서울에 있는 친구들 소개해 줄게. 그래서 24살이 되던 해 용기를 내어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 에밀리아, 거기는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아. 내 몸 상태로는 힘들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었거든요. 엄마, 지민이가 그러는데 한국 음식도 종류가 다양해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효 음식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3시간 동안 엄마를 설득해서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거리 음식 냄새들이 강렬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견딜만 했거든요. 지민이가 소개해준 홍대 근처 쉐어하우스에 들어갔어요. 룸메이트는 한국인 대학생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덴마크에서 왔다고 하니까 우와, 진짜 바이킹 나라에서 왔네요. 라면서 신기해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와서 뭐 하려고? 민지가 물어봤어요. 한국 요리 배우러 왔어요. 특히 발효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요. 지민이가 소개해줬어요. 아, 지민이 언니. 나도 알아. 그럼 우리 할머니 요리 배워야겠다. 진짜 전통 방식으로 하거든. 처음 몇 주는 정말 즐거웠어요. 민지가 한국 음식을 하나씩 소개해줬습니다. 김치찌개는 처음엔 매워서 힘들었지만 점점 적응됐고, 불고기나 갈비는 정말 맛있었어요. 비빔밥도 신기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재료가 한 그릇에 들어가는데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다니요. 에밀리아, 너 생각보다 한국 음식 잘 먹네. 혹시 청국장도 도전해볼래? 민지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청국장이 뭐예요? 발효콩으로 만든 찌개야. 냄새가 좀 강하긴 한데 몸에 엄청 좋아. 우리 할머니가 직접 만든 것도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김치도 적응했는데 청국장쯤이야 뭐 어렵겠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민지가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된장찌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썩은 듯한, 아니 발효를 완전히 넘어선 강렬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맡아본 냄새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썩은 생선과 곰팡이와 젖은 흙을 섞어 놓은 것 같은 냄새였거든요. 민지야, 뭐 끓이는 거야? 저는 코를 막으며 물어봤어요. 아, 청국장이야. 우리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건데 정말 맛있어. 에밀리아도 먹어볼래?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고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났거든요.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김치 냄새를 맡았을 때보다 훨씬 강렬했어요. 미안해, 민지야. 나는 못 먹을 것 같아. 저는 급하게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집 안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해버렸거든요. 24년 동안 살면서 음식 냄새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구역질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에밀리아, 괜찮아? 미안해. 몰랐어. 아니야. 민지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나는 이런 냄새에 너무 예민해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지가 또 청국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한데 그거 좀 그만 끓일 수 없을까?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에밀리아, 이건 우리 전통 음식이야. 냄새가 좀 강하지만 정말 몸에 좋아. 너도 적응하면. 적응? 난 이미 토했다고. 한국은 음식 냄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민지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역시 엄마 말이 맞았어. 한국 음식은 나한테 너무 자극적이야. 지민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다음 날 저는 다른 숙소를 알아보러 나갔어요. 하지만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계속 설사를 했고 속이 안 좋았거든요.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봤어요. 의사 선생님은 여러 검사를 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장내 세균총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네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사실 어릴 때부터 소화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깔끔한 음식만 먹었거든요. 아,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너무 정제된 음식만 드시면 장내 유익균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발효식품을 조금씩 드셔보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식습관이 오히려 문제였다니요. 하지만 발효식품이라니 청국장 냄새만 맡아도 토하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께 전화를 드려서 병원 진단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데 발효식품을 먹어보라고 하세요. 하지만 엄마도 알잖아요. 제가 그런 냄새 못 맡는다는 거. 에밀리야, 그냥 집에 들어와. 거기서 뭘 더 배우겠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그 강렬했던 청국장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 한국에 온 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포기하기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전주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 머물며 진짜 한국의 맛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민지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기차표를 끊었어요. 예약해둔 한옥 숙소 청현제를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크고 작은 옹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디선가 은은한 냄새가 났는데 민지네 집에서 맡았던 그 강렬한 청국장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야외에다 옹기에 담겨 있어서 그런지 직접적이지 않고 부드러웠거든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나와 맞아주셨어요. 아가씨, 저녁은 먹었어? 아직 못 먹었어요. 그럼 안 되지. 우리 집에서 저녁 드릴까? 한옥 체험하러 온 거면 우리 전통 음식도 먹어봐야지.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마당에 옹기들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보이는 항아리들에 다 우리가 직접 담근 장들이 들어있어.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청국장까지.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국장이요. 그런데 왜 냄새가 다르죠? 아, 그거야 우리가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래. 옹기에서 천천히 숙성시키면 냄새가 훨씬 부드러워져. 시중에 파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 잠시 후 할머니가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청국장찌개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가까이서 맡으니 역시 그 특유의 냄새가 났지만 민지네 집에서와는 달리 견딜만 했습니다. 여전히 강하긴 했지만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건 우리 집 특제 청국장찌개야. 30년 넘게 이 맛으로 손님들 대접했지. 할머니, 저는 사실 이런 발효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아이고,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말랐는데 안 먹으면 안 돼.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런 애들한테 청국장만큼 좋은 게 없어. 할머니는 청국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 입만 먹어봐. 할머니가 30년 동안 끓여온 청국장이야.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시집 올 때 못 먹었어. 그런데 먹다 보니까 이만한 보약이 없더라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만, 딱 한 입만 먹고 할머니께 감사 인사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청국장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 냄새는 여전히 독특했는데 맛은 생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입 안가득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속이 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게... 저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치? 맛있지?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집 청국장은 달라. 콩도 직접 기른 거고 발효도 자연스럽게 시킨 거거든.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구역질이 날 것 같던 청국장인데 막상 먹어보니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마치 오랫동안 갈증이 났던 사람이 시원한 물을 마신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신기해요. 왜 이렇게 속이 편해지죠? 그럼 청국장이 얼마나 좋은데 특히 소화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보약이야.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청국장찌개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평소에는 밤마다 뒤척이느라 잠을 못 이뤘는데 그날은 마치 기절하듯 잠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느낀 건데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설사가 멈췄다는 거였습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됐던 설사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할머니께 달려가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속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럼, 그럴 줄 알았어. 청국장이 얼마나 좋은데. 아가씨 몸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나 봐. 그날부터 저는 이틀 더 전주에 머물며 매일 할머니가 끓여주신 청국장을 먹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냄새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고, 셋째 날에는 오히려 구수한 냄새가 좋다고 느껴졌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밤에 잠을 잘 자게 됐다는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불면증이 있어서 항상 잠들기까지 2~3시간씩 걸렸는데, 청국장을 먹은 후부터는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들었거든요. 전주를 떠나는 날, 할머니가 청국장을 여러 통 싸주셨어요. 서울 가서도 계속 먹어야 해. 그래야 건강 유지돼.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냄새만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거부했다니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에밀리야, 어땠어? 완전 달라졌어. 속도 편하고 잠도 잘 와. 정말 신기해. 그날부터 저는 매일 청국장을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10년 넘게 시달렸던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에밀리야, 너 요즘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얼굴도 좋아지고 밝아졌어. 민지가 말했어요. 한 달 더 한국에 머물면서 다양한 청국장 요리법을 익혔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제 후각이 점점 예민하지 않아졌다는 거였어요. 2달 후, 드디어 덴마크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짐을 쌀 때 가장 중요한 건 청국장이었어요. 할머니가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통을 가져갔거든요.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저를 보신 엄마의 첫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밀리야, 너 뭔가 달라 보인다. 얼굴이 좋아졌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 때 엄마가 청국장 통들을 보셨어요. 이게 뭐야? 냄새가. 청국장이에요.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엄마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청국장. 에밀리야, 너 정신 나갔니? 엄마,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몸에 좋아요. 제가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하지만 엄마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엄마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청국장을 끓여 먹었고, 엄마는 그때마다 화를 내셨거든요. 딸아, 너 정신 나갔니? 미슐랭 셰프 딸이 썩은 콩을 먹다니. 집안 망신이야. 엄마, 이건 썩은 게 아니라 발효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발효든 뭐든 그런 냄새 나는 걸 왜 먹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청국장을 먹은 후에 몸 상태가 너무 좋았거든요. 평생 처음으로 진짜 건강하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청국장을 끓여 먹는 제 모습에 엄마의 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핀잔 정도였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완전히 폭발하셨습니다. 에밀리야, 정말 그만해. 이 집이 온통 그 냄새로 진동해. 엄마가 아침마다 부엌에 들어서시며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청국장을 먹은 후 제 몸의 변화가 너무 놀라웠거든요. 10년간 시달렸던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소화도 완벽해졌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정말 몸이 좋아졌어요. 병원에서도 장내 세균총이 불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되지. 왜 하필 그런 냄새 나는 걸 먹어? 자존심 강한 엄마는 딸의 변화를 인정하기 싫어하셨어요. 특히 제가 청국장 덕분에 건강해졌다고 말할 때마다 더욱 화를 내셨거든요. 발효는 프랑스 치즈까지가 한계야. 로크포르, 까망베르. 그런 고급 치즈들 말이야. 아시아 음식 중에도 일본 미소는 괜찮아. 하지만 그 청국장이라는 건 엄마는 항상 서양 요리의 우수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미슐랭 투스타 셰프로서의 자부심이 있으셨거든요. 한편 저는 청국장 요리법을 더 다양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전주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기본 레시피에서 출발해서 서양식으로 응용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배운 요리학 지식과 결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먼저 청국장 파스타를 시도해봤어요.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볶고 청국장을 넣어서 크림 소스처럼 만들었거든요. 맛은 정말 놀라웠지만 냄새 때문에 엄마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에밀리아,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집이 화장실 냄새 같아. 그 다음에는 청국장 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서양식으로 채소와 함께 끓여서 블렌더로 갈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냄새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엄마는 거부 반응을 보이셨어요. 딸아, 제발 부탁이야. 그런 실험은 다른 곳에서 해줘. 하지만 저는 계속 도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청국장의 건강함을 서양 요리에 접목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바로 청국장 리소토였습니다. 이탈리아 리소토의 크리미한 질감과 청국장의 깊은 맛을 결합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우선 청국장을 아주 곱게 갈아서 냄새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양파, 마늘을 볶은 후 아르보리오 쌀을 넣고 화이트 와인으로 디글레이징 했어요. 조금씩 육수를 넣어가며 저으면서 마지막에 갈아둔 청국장과 파르미지아노 치즈를 넣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청국장 특유의 구수한 맛이 치즈의 짠맛과 어우러지면서 지금까지 맛본 적 없는 깊은 우마미가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냄새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어요. 치즈와 와인, 그리고 허브들이 청국장의 날카로운 냄새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인데. 저는 혼자 감탄하며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마침 엄마가 레스토랑에서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리 오신 거였어요. 에밀리아, 뭐 하고 있어? 아, 엄마, 리소토 만들어 먹었어요. 엄마가 부엌을 둘러보시더니 의외로 냄새에 대한 반응이 없으셨어요. 리소토, 냄새가 괜찮네. 뭘 넣었어? 버섯이랑 여러 가지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청국장이라고 말하면 또 화내실 게 뻔했거든요. 맛 좀 봐도 될까? 오늘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리소토 레시피 때문에 고민 중이었거든.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엄마가 청국장 리소토를 맛보신다고요? 하지만 이미 물어보신 상황에서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기, 엄마 입맛에는 좀 이상할 수도. 괜찮아. 딸이 만든 건데. 엄마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서 드셨어요.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표정이었는데 씹으시면서 점점 놀라는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엄마가 중얼거리셨어요. 이 깊은 우마미, 파르미지아노보다 복합적인데? 제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또 한 숟가락을 드시더니 완전히 집중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에밀리아, 정말 버섯만 넣었어? 이 맛은 진짜 특별한데 지금까지 먹어본 리소토 중에 가장 깊은 맛이야. 엄마는 미슐랭 셰프답게 맛의 층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하셨어요. 첫 맛은 고소하고 중간에 짠맛이 오고 끝에 약간의 발효향이. 이거 혹시. 그때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맛있어요? 응. 정말 놀라워. 이런 복합적인 맛은 어떻게 만든 거야? 엄마가 진심으로 감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청국장을 넣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갑자기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여러 가지 재료를 실험해봤어요. 엄마는 그날 저녁 내내 그 리소토 맛에 대해 계속 얘기하셨어요. 정말 신기해. 딸이 언제 이런 창의적인 요리를 할 수 있게 됐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엄마가 냉장고를 자주 뒤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며칠 후 제가 담아둔 청국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보다 적은 것 같은데. 저는 의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금살금 가봤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새벽 3시, 냉장고 앞에서 엄마가 청국장을 몰래 떠먹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세계적인 미슐랭 셰프가 맨발의 잠옷 차림으로 숟가락으로 청국장을 한 입씩 드시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깜짝 놀라서 불렀습니다. 엄마가 화들짝 놀라시며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아, 에밀리아, 너 왜 앉아? 엄마가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이거?
그냥 맛을 분석해 보려고. 새벽 3시예요. 그게 밤의 맛이 더 정확하게 느껴져서. 엄마가 버벅거리시며 변명하셨어요. 정말 웃겼어요. 그토록 청국장을 혐오하시던 엄마가 몰래 드시고 계셨다니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엄마의 자존심을 생각해서였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다시 자러 갈게요. 응, 그래라. 다음 날부터 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저에게 은근슬쩍 청국장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에밀리아, 그 청국장이라는 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왜 갑자기요? 아니야, 그냥 호기심에서 콩을 발효시켜서 만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몸에 좋은 균이 많이 생겨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그럼 영양가는 어느 정도야? 단백질도 많고 소화효소도 풍부해요. 특히 장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엄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국장을 끓일 때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엌 근처에서 슬그머니 냄새를 맡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혹시 청국장 맛 궁금하세요? 아니야, 전혀.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지만 눈빛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청국장을 드시다가 또 들킨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청국장찌개까지 끓여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제 인정하세요. 맛있다고. 엄마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좀 중독성이 있긴 해. 그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청국장에 중독성이 있다고 인정하신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몸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엄마의 얼굴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화사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늘 복용하시던 소화제도 먹지 않으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 요즘 속약 안 드세요? 그러게. 언제부터인지 속이 편해졌어. 엄마가 신기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30년 넘게 위염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미슐랭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때문이었는데 항상 가방에 소화제를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청국장을 드신 지 2주 만에 그런 증상들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신기하네. 그동안 병원에서 받은 치료보다 효과가 좋은 것 같아. 더 놀라운 건 엄마의 피부였습니다. 원래도 관리를 잘하시는 편이었지만 요즘은 정말 달라 보이셨어요. 피부톤이 밝아지고 탄력도 좋아지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엄마가 다니시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집에 오시면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아, 오늘 트레이너한테 정말 웃긴 말 들었어. 뭐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식단 바꾸셨냐고 묻더라고. 살도 빠지고 근육량도 늘었다면서. 엄마가 거울을 보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엄마가 확실히 날씬해지셨고 몸매도 더 탄탄해 보이셨거든요. 50대 중반이신데도 40대처럼 보이셨습니다. 트레이너가 뭔 운동을 했냐고 계속 물어봐서 당황했어. 운동은 똑같이 했는데 몸이 이렇게 변할 리가 없다면서.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청국장 효과가 엄마한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엄마는 청국장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싫어하셨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요즘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엄마의 변화는 계속됐어요. 레스토랑 직원들도 알아차릴 정도였거든요.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셰프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 셰프님이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어떡해요? 예전보다 훨씬 활력이 넘치고 새로운 요리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다고. 그리고 화도 덜 낸다면서. 엄마가 웃으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 엄마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직원들에게 엄격하셨는데 요즘은 훨씬 온화해지셨거든요. 한 달이 지날 즈음 드디어 엄마가 항복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함께 청국장찌개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아, 엄마가 틀렸나 봐. 뭐가요? 청국장 말이야. 처음에는 정말 혐오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겠어. 30년 된 위염이 나았고 몸도 좋아졌고 심지어 요리에 대한 영감도 새롭게 생겼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뭉클했거든요. 엄마, 딸아, 한국 가볼까?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이젠 직접 배워보고 싶어. 정말 궁금해졌거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만났다던 그 할머니들한테 가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미슐랭 셰프로서가 아니라 그냥 학생으로 말이야.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간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전주 한옥마을이었어요. 저를 처음 청국장의 세계로 이끌어주신 그 할머니를 만나러 갔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아이고, 에밀리아. 그때 그 말랐던 아가씨구나. 이제 살도 오르고 얼굴도 좋아졌네.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엄마가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타입니다. 딸 덕분에 청국장을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쁜 딸 둔 엄마구나. 그런데 좀 말랐네. 청국장 좀 먹어야겠어. 엄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네, 꼭 배우고 싶어요. 그날부터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적인 미슐랭 셰프인 엄마가 할머니 앞에서 완전히 학생이 되신 거예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물어보셨어요. 일단 콩부터 봐야지. 좋은 콩을 골라야 해. 할머니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는 메모장을 꺼내서 열심히 적어가며 들으셨습니다. 미슐랭 셰프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으신 모습이었어요. 온도는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하나요? 아이고, 온도계 같은 거 안 써. 손으로 만져보면 알아. 이렇게. 할머니가 직접 보여주셨어요. 엄마가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수십 년의 경험이 느껴져요. 이틀 동안 할머니께 청국장 만드는 법을 배우고 서울의 여러 전통장 담그는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엄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시며 모든 걸 흡수하려고 하셨어요. 에밀리아, 정말 대단해.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 그 다음 날, 저는 엄마를 한국 전통시장에 데려갔어요. 광장시장이었는데 정말 다양한 발효 음식들이 가득했거든요. 엄마, 이것도 맛보실래요? 제가 김치전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김치, 그것도 발효 음식이지. 엄마가 흥미롭게 바라보셨습니다. 김치전을 한 입 드신 엄마의 표정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놀라셨다가 점점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특이해. 신맛과 고소함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그 다음에는 막걸리도 시도해 보셨어요. 이것도 발효주구나. 쌀로 만든 와인 같은 건가? 비슷해요. 하지만 맛은 완전히 달라요. 엄마가 막걸리를 한 모금 드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와, 이런 부드러운 맛이. 샴페인처럼 톡 쏘는 느낌도 있고.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홍어였어요. 시장 상인분이 이것도 발효 음식이에요 라며 홍어회를 권해주셨거든요. 이건 냄새가 정말 강하네. 엄마가 살짝 주춤하셨어요. 엄마, 청국장보다 강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종류가 다르네. 엄마가 용감하게 한 입 드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홍어의 독특한 맛에 완전히 매료되신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복합적인 맛은 처음이야. 암모니아 향 뒤에 숨어있는 단맛과 감칠맛이. 상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처음 드시는 외국분 중에 이렇게 바로 좋아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그날 저희는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을 경험했습니다. 젓갈류부터 시작해서 각종 장아찌까지요. 엄마는 하나하나 맛보시면서 그 발효 원리와 맛의 조화에 대해 질문하셨어요. 된장찌개는 청국장과 어떻게 다른 거야? 발효 기간이 달라요. 된장은 더 오래 발효시켜서 맛이 깔끔해요. 그럼 고추장은? 고추장은 단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어요. 발효 과정에서 당분이 생기거든요. 엄마는 정말 열심히 모든 걸 체험하셨어요. 심지어 직접 김치 담그기 체험까지 하셨거든요. 배추를 이렇게 절이는 거구나. 소금의 농도가 중요하겠네. 네. 그리고 발효 온도도 중요해요. 김치 담그기 체험장에서 엄마는 완전히 학생이 되셨어요. 이 마늘은 얼마나 넣어야 해요? 고춧가루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질문이 끝이 없으셨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한식 요리 클래스까지 들으셨어요. 불고기와 잡채 만드는 법을 배우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간장의 단맛과 짠맛의 균형이 정말 절묘해. 이런 좋아하는 서양 요리에서는 찾기 힘들어. 요리 선생님도 엄마의 열정에 감탄하셨어요. 외국분 중에 이렇게 빨리 한식의 원리를 이해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덴마크로 돌아온 후 엄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메뉴 개발에 푹 빠지셨거든요. 이스트 소울이라는 메뉴 시리즈를 만들어 볼까 해. 이스트 소울이요? 응. 동양의 영혼이라는 뜻이야. 한국의 발효 기법을 서양 요리에 접목시키는 거지. 엄마는 정말 열정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청국장 수프, 된장 카르파초, 발효콩 리소토까지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스토랑의 이스트 소울 메뉴가 런칭됐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럽의 미식계가 완전히 뒤흔들렸거든요. 셰프, 이번 메뉴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수셰프가 감탄했어요. 지금까지 맛본 적 없는 깊은 맛이야. 음식 평론가들도 극찬했습니다. 몇 달 후, 엄마의 레스토랑은 미슐랭 3스타를 받았어요. 엄마의 꿈이었던 최고 등급이었거든요. 시상식 날, 엄마가 저를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야, 내 코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 진짜 맛을 찾아준 건 너였어. 엄마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진짜 좋은 걸 못 봤구나. 그날 저는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엄마와의 모든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기분이었거든요. 지금 저희 모녀는 함께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고 있어요. 동서양의 발효 음식을 융합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토까지 했던 그 청국장 냄새가 결국 저희 모녀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셈이에요. 때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